네, 섹터이드입니다. 지금은 필립스의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 TAT5556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 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품 리뷰는 더보기란에 있는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통화 품질 녹음은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다음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 그 다음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 그 다음은 이제 사람 소음이랑 복합적인 소음들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네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뭐 스피커를 틀어놓는 게 아니라 직접 해당 장소에 가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좀 실질적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 제품이 제품의 통합 품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객관적으로 이 제품의 통합 품질이 좋다 나쁘다를 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통합 품질의 모든 기준은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제 가이드를 드리기는 할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품들, 경험했던 제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격대에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좋고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그냥 그런 가이드일 뿐이고, 여러분들 들어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 괜찮은 거고요. 나는 뭐 너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 이건 못 듣겠다 하면은 통합품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건데, 혹시나 이제 그래도 이게 그래서 나는 들을만 한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제 이게 조금 고민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가이드에 맞춰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영상과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제품들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대략적인 신은 좀 견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모델명이 TAT5556이죠. 이전번에 제가 한번 요 동일하게 생긴 동일한 하우징에 약간 이제 색만 좀 다르죠. 동일한 하우징에 4,000번대 제품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품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지금 정가가 16만 원 정도에 잡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4,000번대 제품이랑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코덱이 aptX가 추가가 됐고요. 케이스가 무선 충전을 지원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필립스에서 이제 앱을 지원을 하고 시작했죠. 이제 그 정도가 좀 다른 점인데, 사실 크게 큰 차이는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통합 품질에도 좀 괜찮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000번대 제품과 통합 품질이 어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아쉽게도 제가 그동안 필립스 제품들을 그렇게 이전에 제가 헤드폰도 했었지만, 헤드폰 같은 경우는 통합 품질이 좋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무튼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근접 센서가 달려 있지만 앱에서 그 근접 센서 기능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이어폰을 빼서 쓸 수가 있고, 한쪽 이어폰을 뺐다 꼽다 하는데 이제 유닛이 조금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무리가 없고, 손으로 들고 쓰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요. 마이크는 요 이어폰의 마이크가 세 군데 달려 있는데, 통화에 사용되는 마이크는 이제 입 쪽으로 향하는 전면 마이크 하나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케이스에서 열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핸드폰과 먼저 연결된 쪽에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고, 이제 한쪽 이어폰을 끄면은 반대편 마이크 활성화가 되고, 이런 방식은 다른 제품과 동일한데, 기본적으로 왼쪽이 약간 그 마스터 역할을 해요. 그 요즘 나오는 제품들이 딱히 마스터는 없다고는 하지만 마스터 역할을 하는 유닛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5556 같은 경우는 왼쪽 유닛이 마스터 역할을 해요. 마스터 역할을 하는 애들은 배터리도 좀 더 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케이스 뚜껑을 열면 바로 페어링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 유닛이 먼저 항상 마이크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쪽이 잡혀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 할 때는 왼쪽 유닛은 마이크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오른쪽 잡혀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필리스 같은 건 왼쪽이 잡혀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고, 이제 코덱 같은 경우는 SBC랑 AAC, 기존에는 AAC까지만 지원했는데 이번에 이제 aptX가 더 추가가 되는데, 사실 요즘은 aptX는 사실 거의 쓰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코덱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여져요. 차라리 LDAC가 추가가 됐던가 aptX 어댑터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뭐 이 후반기에 추가된 스마트폰을 대비해서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순히 aptX는 사실 요즘 AAC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반길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는 기존 4000번대랑 성능 차이가 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난 정도도 아니고요. 차음성은 그냥 무난한 것 같고, 대신 이제 제가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거는 지난 헤드폰 때도 그랬고요. 이전 4000번 때도 제가 블로그에 쓰긴 했는데 필리스 제품은 항상 환호가 있어요. 네, 화이트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서 고치지 않는 건지 아니면 화이트 노이즈를 고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화이트 노이즈가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헤드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을 키든 안 키든 똑같이 들려서 좀 문제가 많았고요. 이어폰 같은 경우는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은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긴 한데, 노이즈 캔슬링을 켜면 환호가 좀 느껴집니다. 좀 저는 엄청 예민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느꼈으니까 좀 환호에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필리스 제품 별로 선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쓰면은 느끼지 못할 정도이긴 한데, 사실 블루투스 이어폰 야외에서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내에서 쓸 때는 환호가 좀 느껴진다는 점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앱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헤드폰 리뷰를 하고 일주일, 2일 정도 지났죠. 근데 아직 앱이 전혀 업데이트가 되질 않았어요. 앱이 너무 심하게 튕겨서 사실상 거의 사용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아직 iOS에서는 앱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많이 튕기긴 하지만은 이 근접 센서를 끌려면은 어쨌든 앱을 사용을 해야 돼요. 만약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폰 유저다라고 하면 아직 앱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근접 센서를 끌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한쪽 이어폰 마이크처럼 쓰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음색은 뭐 그냥 저음이 좀 부풀어 있는 W자 음색이고요. 오히려 뭐 대체로 이런 제품들이 그렇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좀 더 균형 잡힌 들을 만한 소리가 되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키면 저음이 좀 과다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살짝 벙벙거리는 소리가 좀 나긴 합니다. 그래도 예전에 나오는 제품들처럼 뭐 보컬 패킹이 심한다던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막이 심하게 낀다던가 그러진 않기 때문에 듣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음악 감상용으로 내가 음감용으로 쓰겠다 하기에는 전체적인 음질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데일리용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본다던가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하지만, 내가 이거 음악 감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추천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보통 요즘 이제 블루투스 제품들이 어느 정도 그 음성 지연이 평균값을 다 갖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556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연이 조금 심해요. 이게 뭐 테스트하면 수치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수치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같이 똑같은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 배틀그라운드를 켜놓고 거기서 총알을 계속 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손으로 누르고 총알이 박히고 그때 나오는 소리가 언제 나오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게임할 때 그렇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손가락을 눌렀다 떼고 그 다음에 총알 소리가 들려요. 딜레이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용으로는 도저히 못 쓸 것 같고 그냥 영상 보는 정도. 사실 이번 5,000번 때는 뭐 이렇게 썩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아마 리뷰에도 그렇게 좋은 얘기를 쓰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해요. 좀 아쉽지만. 아무튼 지금은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왼쪽 이어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 마스터로 잡혀 있어요. 왼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왼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사용을 하면은 소리가 좀 갈라지거나 깨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이제 심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좀 심하다고 하면은 가격대가 16만 원이니까 이제 실제로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소리가 좀 메마르게 들린다던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약간 엄청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으로 가면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10만 원 중반대까지는 마이크 성능이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걸 쓰지는 않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건조하고 살짝 갈라지는 느낌이 날 수는 있습니다. 대신 뭐 소리가 울렁울렁 거린다던가 이 장소에서는 뭐 퍽퍽거린다던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던가 삐비빅거리는 노이즈가 들린다던가 이런 증상이 생긴다 하면 이 이후의 영상은 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면은 통화 품질이 완전히 박살났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음은 없지만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시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복도나 뭐 지하라던가 동굴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 통화했을 때를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사실 이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도 통화 품질이 대체로 다 깔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필리스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그렇게 큰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있을 만한 예상이 되는 증상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저가 제품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 필리스는 약간 16만 원이니까는 중고가 정도 가격에 있죠. 보통 이런 장소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통화 품질이 안 좋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제 목소리가 울렁울렁 거려요. 울렁울렁 거린다는 건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지만 증상이 좀 약할 경우에는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 증상이 있는지 사실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가격을 떠나서 요즘 제품 치고도 굉장히 성능이 통화 품질 성능이 나쁜 거예요. 요즘은 막 5만 원짜리 저가형 제품들도 그런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만한 증상은 이제 기계음처럼 뾰로록거리면서 변형되는 소리, 제 목소리 중간중간 약간 기계음처럼 변조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불과 이제 1, 2년 전 이야기고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린다. 진짜 내가 이 정도 참을 수 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통화 품질이 마이크 성능이든 이런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즘 나온 제품들에서 뭐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이라던가 뾰루룩거리는 기계음처럼 들리는 그런 변조 증상이 들린다고 하면은 제품 자체가 통화에는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격이 이제 16만 원, 정가가 16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은 일단 있으면 안 되고 소리가 조금 갈라지는 정도는 괜찮지만 앞서 말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가격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통화는 가능할지 몰라도 가격대에 비해서 통화 품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예전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 정도에서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의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그런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앞서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 통화 품질이 문제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마이크처럼 사용을 했을 때는 목소리가 좀 갈라진다던가 좀 건조하게 들리거나 좀 날카롭게 들리는 것 정도 외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앞서 녹음했던 소리가 좀 울렁울렁거린다던가 퍽퍽 끊겼다고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지는 제품들도 있는데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좀 갈라지거나 살짝 좀 날카로워지는 정도에서는 괜찮아요. 이 가격대이면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울렁울렁 거리는 증세가 있다던가 뭐 퍽퍽거리면서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던가 아니면 목소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변조된 증상이 보통은 심해지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뭐 통화가 가능할지는 몰라도 통화 품질이 이 가격 주고 사기에는 조금 사실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가격 대비해서 크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추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깔끔하게 나와야지 살만한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많은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부천역 앞 사거리입니다. 방금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그 접점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굉장히 많이 들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이제 퇴근 시간이 살짝 지났을 때이기 때문에 차량이 굉장히 이동이 많아서 차량 소음이 많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만약 통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웬만한 대로변에서는 통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앞으로 뭐 택시부터 해서 버스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고요. 아마 좀 있으면 전국 소리도 막 들리고 할 거예요. 그런 장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앞으로 바로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유인시대 들어가 있어요. 유인시대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헐통식소리 소리는 안 났다는 얘기죠. 유인시는 마이크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마이크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차량성 같은 게 보통 그게 제대로 적용이 되는 제품들은 주변에 있는 소음이 약간 물 먹은 것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 소리가 그대로 안 들리고 이러면서 약간 물 먹은 듯한 소리가 바뀌고
대신 제 목소리가 좀 더 또렷하게 나옵니다. 근데 제 목소리도 살짝 물러보는 것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팔콘의 CVC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aptX랑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AAC 코덱을 쓰는 경우는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UAC 같은 경우는 코덱이랑 같이 패키지로 묶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AC로 적용을 하더라도 아이폰에서도 한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에요. 좀 리얼팩이 좀 싸기도 하고 그래서 쓰기도 하는 거겠죠. 아무튼 이 노이즈 캔슬링이 마이크에 제대로 적용이 돼서 그리고 이제 튜닝을 잘 해야 되는데 튜닝이 잘 되는 분들은 차량 소음이 아주 없어지진 않아요. 보통 이제 좀 과하게 하면은 차량 소음이 완전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도 약간 물 먹은 것처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진짜 고가의 제품들은 그 칩셋 성능이나 이런 거 좀 더 제대로 튜닝을 하기 때문에 완전 깔끔하게 분리되는 제품들이 몇 있기는 했어요. 근데 대체로는 그러진 않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예전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되게 과하게 튜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약간 물 먹은 것처럼 약간 뿌옇게 들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방에 제 목소리는 좀 더 선명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들리겠죠. 그런 효과를 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 주변에 웅웅 이런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 웅웅 하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EAC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제 목소리도 약간 줄어들고 약간 너무 그런 거 바뀔 수 있으니 이렇게 정도가 심하지가 않다고 하면은 EAC도 작동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제 목소리가 제대로 들렸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고요. 차량 이동이 굉장히 많은 차량 소음이 굉장히 심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화가 괜찮으면 웬만한 장소에선 다 통화가 가능할 거예요. 아까 계속 설명을 들어왔던 거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하자면은, 그 556 같은 경우는 스펙에, EAC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방금 경적 소리 놨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EAC는 마이크에 들어가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입니다. 퀄컴 칩셋이 쓰는 CVC랑 같은 거예요. 대신 이제 약간 성능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EAC가 들어가는 제품들은 주변 소음을 약간 물먹은 것처럼 먹먹하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완전 없애지는 못해요. 약간 물먹은 것처럼 바꿔주면서 좀 뭉개는, 그러니까는 뭐 사진으로 치면은 블러 효과를 좀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변 소음을 약간 뭉개버리면은 말하고 있는 사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튜닝이 좀 과하거나 잘못되는 경우에는 주변 소음만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 목소리도 같이 뭉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는 좀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화 품질이 더 안 좋은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요즘은 ESC 튜닝을 과하게 하지 않아요. 일부러 살짝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날카롭지 않고 스무스하게 들리기 때문에 크게 피로감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됐는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제 목소리가 엄청 먹먹하게 들렸다. 요 좀 전에. 지금은 당연히 이어폰을 입 앞에 가져다 대고 있으니까는 무조건 깔끔하게 들려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좀 갈라지더라도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면 성공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요 방금 전에 양쪽 귀에 꽂고 통화했을 때 주변 소리는 좀 먹먹한데 제 목소리는 조금 살짝 뭉개지더라도 들을만 했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뭔가 좀 소란스럽다. 차량 소음 다 그대로 들어오는데? 라고 하면은 EAC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EAC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스펙대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구매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소음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뭐 조금이라도 뭉개져서 들려야 됩니다. 차량 소음이 그대로 샥 이러면서 날카롭게 들리면은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제품은 사실 제가 추천하기 어렵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진이 나고 그래서 좀 소리도 울리면서 주변에서 방송이나 적극적인 소리 발생하는 그런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 지하철 역사고요. 저는 9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한승점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하나 큰 홀이 있어서
아까 독대새처럼 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많이 울리고 지금 들리시겠지만 여기저기 방송이랑 다른 거 이런 음악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트나 백화점, 병원 이런 데서 통화했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로변에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좀 차량이 다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화할 때랑 잘 비슷하게 통화를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서는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통화를 하고 지금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데 소리지르듯이 통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금 조용하게 일반 그냥 대화하듯이 조용하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볼륨이 크게 통화가 가능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도 이제 퇴근 시간 살짝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속 소음이 들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점수를 왜 항상 체크를 하냐면은 특히 이렇게 이번 필리스 제품처럼 UNC 마이크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튜닝이 잘 된 경우나 아니면 튜닝이랑 상관없이 칩셋 성능에 따라서 차량 소음을 잘 제거를 하는데 잘 잡아주는데 이런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할 때는 그 구분을 잘 못해서 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먼저 없애버리는 경우가 예전에 몇 명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제 주변 소음이랑 이제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는 주변 소음 내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잡아주는 제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라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옆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소음이 들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제가 그 게레를 통한 거 아직 제가 확인을 다 안 해봤어요. 제가 하나 녹음할 때는 미리 들어보진 않습니다. 그냥 첫날 나와가지고 바로 녹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 뿐이라서 실제로는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튼 ENC가 기본적으로 스펙상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제 목소리도 조금 넉넉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기본 소음이랑 구분을 조금 잘 못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제품을 쓰더라도 약간 넉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깔끔하게 나오긴 할 겁니다. 이제 좀 더 아까보다 좀 더 정숙하게 왜냐면은 차량 소음 데시벨보다는 사람 소음 데시벨이 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숙, 깔끔한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AS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조금 저렴한 제품인데도 이게 깔끔한 통화가 되는 제품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약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뭐 완전 깔끔하진 않더라도 사실 제가 이제 원래는 이 가격대면 깔끔하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필립스에 비하면 그런 신뢰도가 제 개인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깔끔하진 않더라도 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면은 괜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막 완전히 무뎌져가지고 지금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은 가격대를 생각을 하고 요즘 나오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아쉬운 통합 품질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완전히 주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내 목소리만 들린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제 목소리 너무 깔끔하게 들리는데 주변 소리 안 들리고 방송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방송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음악 나오고 있는데 음악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면은 진짜 괜찮은 통합 품질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왜 지하철 내에서 통화하는 거는 테스트 안 하냐고 하시는데 지하철 내에서는 통화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면서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하철 안에서의 통화는 저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걸 항상 판정을 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절대 통화 품질 녹음을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제발 그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그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지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은 지금 대중교통 이용 중이니까 이따 내리면 전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끊습니다. 그 정도 매너는 여러분들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쪽 이어폰을 껴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까 잠깐 제품 소개하면서 빠뜨린 게 있는데 필립스 TAT5556에 제가 유일하게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멀티 포인트가 지원을 합니다. 요즘 이어폰들이 멀티 페어링도 고가의 제품이나 지원을 해주고 대부분 멀티 포인트, 멀티 페어링 다 지원을 안 해주죠. 그런데 TAT556은 멀티 포인트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굉장히 좀 의외였어요. 대신 이제 멀티 포인트가 굉장히 빠르게 잡아주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전원을 키면은 두 기기를 자동으로 딱 잡아버리는데 요거는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메인 기기만 잡고 두 번째 기기는 제가 눌러서 그냥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고 동시에 통화도 가능하고
동시에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멀티포인트가 지원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한쪽 이어폰을 빼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 어떻게 들렸는지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이고요. 사람 소음이 많고 소리가 울리고 주변에 뭐 방송, 광고, 노래, 복합적인 소음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보통 대로변에서 통화 품질이 잘 나와도 여기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도 웬만큼 괜찮은 통화 품질을 대부분의 제품들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10만원 이하의 제품들도 여기서는 통화 품질이 요즘은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만약 방금 전에 양쪽 귀 꽂고 통화했을 때 제 소리가 물 먹은 것처럼 멍멍멍멍 웅얼웅얼 거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겠다 라고 하시면은 가격을 생각하고 요즘 제품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통화 품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그래도 들을만 했다라고 하시면은 뭐 그냥 무난한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주변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뭔가 좀 시위하는 장소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한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해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공사장 근처 지나가는데 통화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어폰을 끼고 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도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가끔씩 쓰지만은 이어폰 이렇게 해서 쓰면은 어쨌든 간에 기본 통화 품질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이어폰 유닛 크기가 좀 작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필립스의 TAT5556의 통화 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셀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